대운을 잡아라 팔아에는 김대식이 복권 당첨 결과를 숨긴 이유와 최규태의 아들 병원비를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하는데, 김대식은 벽시계를 바라봤다. 시침은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손에는 복권 용지가 들려 있었다.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모른다. 당첨 여부를 떠나 그는 묘하게 울컥했다. 아내는 그의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을 맞잡는다. 이게 진짜 대운일까? 그녀는 작게 속삭인다. 당첨 안 돼도 당신 있잖아. 그 말에 대식은 웃음이 섞인 눈물을 떨군다. 한무철은 낮에 들었던 아이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돈다. 삼촌밥이 더 좋아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무철은 자신의 통장을 꺼냈다. 그 안엔 돈이 가득했지만 빈 마음을 채우진 못했다. 그는 폰을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 우리 다시 밥 한번 먹자. 최규태는 중고차 매장 앞에 서 있었다. 입술은 질끈 다물린 채 차 열쇠를 가게 직원에게 건넨다.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그는 마지막 수단을 썼다. 돌아오는 길 주머니에 남은 건 영수증 한 장. 그걸 쥐고 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 친구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복권을 쥐었고 누군가는 돈 대신 문자를 쥐었으며 누군가는 희망 없는 밤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았다. 무철은 문자를 보낸 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답장은 없었다. 조용히 그는 혼자 삼겹살집에 앉아 불판 위 고기 뒤집으며 혼잣말했다. 그땐 우리 자주 모였는데. 고기 익는 소리 외로움과 섞였다. 문득 전화벨이 울린다. 화면엔 규태. 그는 전화를 받는다. 뭐하냐 지금. 무철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규태의 목소리는 딱딱하지만 따뜻했다. 배 안 고프냐? 가까운 데로 와. 그날 저녁 세 친구가 다시 모였다. 복권 이야기도 돈 얘기도 없었다. 대식은 말없이 고기를 구웠고 무철은 소주를 따랐다. 규태는 아이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이번엔 꼭 나아야 해. 그 녀석. 셋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가끔은 말보다 술잔이 더 진하다. 무철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우리 3명 아직 살아있네. 셋은 웃었다. 기억 속 첫 번째 술자리처럼. 그 웃음 잠시였지만 따뜻했다. 새벽이었다. 술자리는 끝났고 세 사람은 각자 흩어졌다. 무철은 혼자 가로등 아래 섰다. 길바닥에 종이 한 장이 날렸다. 그는 무심코 주워본다. 복권 광고 한 줄의 문구. 당신의 대우는 준비돼 있습니까? 그 문장을 가슴에 담는다. 한편 규태는 집에 도착했다. 조심스레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아이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다. 규태는 조용히 머리를 쓸어 넘겼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눈빛은 결의로 바뀌었다. 대식은 거실 탁자에 앉았다. 복권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종이를 찢지 않았다. 그 안의 숫자 그저 하나의 희망.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나. 아내가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 손길 마치 위로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대운을 떠올렸다. 그건 복권도 아니고 통장 잔고도 건물도 아니었다. 대운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서로를 잊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다. 규태는 병원 진료 예약표를 확인한다. 수술 일정이 정해진 날 그는 아내에게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젠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불안한 듯 웃었다. 그 웃음 규태는 애써 모른 척했다. 무철은 오랜만에 상가를 돌았다. 임차인 몇 명과 커피를 마셨다. 그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다음 달은 임대료 좀 늦어도. 그 말에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은 괜찮아. 나중에 상황 보고. 말은 가볍지만 속은 무거웠다. 그가 가진 건 더 이상 돈이 아니었다. 대식은 로또 판매점을 지나쳤다. 창문 안 번호를 맞춰보는 사람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멈춰섰다. 혹시 한 번 더 해볼까? 하지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대운을 잡아보자고. 세 사람은 서로 연락 없이도 마음속으로 같은 바람을 품고 있었다. 파란만장한 하루. 하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들은 오늘도 삶을 한 걸음씩 걸었다. 병실 복도. 규태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술실 불빛 여전히 붉게 켜져 있었다. 손엔 아들이 그려준 그림 한 장. 아빠는 내 슈퍼맨이에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눈시울이 천천히 젖어갔다. 무철은 상가 관리실 책상에 앉아 임대료 명세서를 바라봤다. 줄줄이 미납. 이젠 그가 감당해야 할 몫. 갑자기 문이 열리며 청년 한 명이 들어왔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무철은 조용히 받으며 웃었다. 자넨 잘 될 거야. 대식은 동네 작은 식당 앞에 섰다. 오래전 친구와 함께 왔던 곳. 문을 열자 익숙한 종업원이 반겼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 메뉴를 고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순간 친구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 밥이나 먹자. 밥이 대운이야. 그날 따뜻한 밥 한 끼에 세 사람은 잠시 웃었다. 세상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였다. 이게 바로 작은 기적이었다. 규태는 수술실 앞에서 눈을 감았다. 빨간 불빛이 초조하게 깜빡였다. 수술은 길어졌고 시간은 무겁게 흘렀다. 간호사가 그를 불렀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결은 편안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말에 규태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무철은 상가 건물 2층을 돌고 있었다. 소액 장사꾼들이 하나둘 모였다. 사장님, 임대료 밀린 거 다음 달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에 쥔 계산서를 찢었다. 이번 달은 그냥 잊으세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진짜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장사꾼이야. 어디만 편하냐? 대식은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가 무료 급식을 시작한 날, 밥상 위 소박한 반찬, 어르신들의 웃음, 그 속에서 그는 복권보다 더한 기쁨을 느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대식 씨가 진짜 복이야. 그 말에 그는 또 울었다. 세 사람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세계에서 작은 빛이 되고 있었다. 그 빛은 이름 없이도 충분히 밝았다. 규태는 병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침대 위로 들어왔다. 아들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빠 냄새가 좋아요. 규태는 가만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병원 식판 위엔 대식이 보낸 반찬통, 소박한 김치와 달걀말이. 밥 먹고 빨리 나아야지. 무철은 은행 대출 서류를 펼쳤다. 잔고는 바닥, 신용은 아슬아슬. 하지만 그는 웃었다. 임대료 대신 사람을 얻었다. 건물 안 상인들이 준비한 작은 현수막. 무철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눈을 피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입술은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대식은 식당 옆 작은 텃밭에서 직접 물을 뽑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혼잣말을 한다. 진짜 대우는 이렇게 생겼나 봐. 텃밭 끝 노란 국화 몇 송이. 그는 그걸 뽑아 집으로 가져갔다. 아내는 환하게 웃었다. 이게 복이지 뭐. 세 사람 그날 서로를 떠올렸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들이 얻은 건 사람이었다. 사람이 먼저였고 마음이 먼저였다. 비 오는 날 규태는 우산 하나 들고 병원 문을 나섰다. 옆 병실 아이 엄마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렇게 웃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규태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웃는 것도 이제 버릇이 됐어요. 무철은 은행에서 나오는 길, 비에 젖은 채 걸음을 멈췄다. 한 노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들어 함께 씌웠다.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 괜찮습니다. 저도 젊진 않아요. 둘은 잠시 웃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대식은 텃밭에서 젖은 상추를 따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다. 그는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 시절 그도 비를 맞으며 자랐었다. 지금의 그처럼 자식들을 위해 버틴 어른들. 세 사람 다른 장소에 있어도 하늘 아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았다. 그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말이었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낙엽은 천천히 흩날렸다. 규태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봤다. 아빠,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곧 뛰어다닐 수 있어. 그 말에 아이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규태의 가슴에 따뜻이 남았다. 무철은 상가 앞을 청소했다. 추워진 날씨에 손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다. 그의 뒷모습을 지나가던 상인이 바라봤다. 우리 사장님, 달라지셨네. 대식은 텃밭에 국화를 더 심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작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여기 국화는 자유입니다. 어르신들 작은 국화를 꺾으며 웃었다. 대식씨, 국화로 복권 뽑아야겠어요. 그 말에 그도 웃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계절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낙엽처럼 모든 게 떨어져도 다시 피는 봄을 믿고 있었다. 인물 감정의 내면 변화. 규태는 병실 창문을 닫았다. 가을바람이 아이의 목덜미를 스쳤다. 아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수술 후 아직은 말이 적었다. 규태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약한 그 손이 너무 따뜻했다. 힘내자. 우린 할 수 있어. 속삭이듯 말하며 그는 손끝을 문질렀다. 아내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규태의 등을 바라보며 입을 다문 채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무철은 상가 옥상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노란색 공책 한 권, 거기엔 그가 받았던 고지서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그 위에 작은 낙서 하나. 내가 이긴다. 무철은 작게 웃었다. 지나가는 바람이 그의 머리를 흔든다.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나 아직 지기 싫다. 대식은 텃밭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무대야엔 배추가 가득 담겼고 그는 팔을 걷어붙였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절인 배추를 씻었다. 김장하는 손길은 분주했지만 따뜻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대식씨, 젊을 때도 이랬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요즘이 더 좋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마음속에 서로를 떠올리고 있었다. 무철은 복권 용지를 꺼내며 말했다. 이번 주 대식이 번호로 해볼까? 규태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철 형님, 도움 고맙습니다. 대식은 텃밭 국화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규태 아들, 얼른 나아야 할 텐데. 말은 없어도 마음은 전해졌다. 멀어졌던 사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규태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조금씩 입술이 움직이는 아이. 아빠, 그 한마디에 규태의 눈이 붉어졌다. 응, 아빠 여기 있어. 아이의 눈은 느리게 열렸다. 그 눈동자 맑고 작았다. 또 같이 놀 수 있어요? 규태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얼마든지. 무철은 상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엔 계산기와 서류, 입주민 회의,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건물 유지비, 대출 잔금. 그는 펜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종이에 썼다. 일단 사람부터 살자.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대식이 들어왔다. 왔어? 응. 김장하느라 손이 아작났어. 무철은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그 국화 다 먹어줄게. 둘은 커피를 마시며 앉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무철이 말했다. 우리 서로 덜 미워하자. 대식은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규태는 수납 창구에서 고개를 숙였다. 수술비 일부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 그때 직원이 말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누가요? 익명 기부입니다. 무철은 집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규태야, 지금은 말 안 해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 형은 늘 응원해. 말은 없었지만 행동은 늘 말했다. 그들 사이 희망은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 대식은 텃바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엔 묶여진 편지 한 장. 무철에게 쓸까 말까 망설이던 종이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돈보다 인사 한마디가 더 무서워하더라. 그 문장을 종이 위에 적는다. 나부터라도 먼저 말 걸어야겠지. 그는 펜을 놓고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레 잘랐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봉투에 담는다. 규태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 아이의 휠체어에 작은 바람개비가 달렸다. 햇살 아래 살랑살랑 돌아갔다. 아이의 웃음소리 바람보다 맑았다. 그는 말했다. 아빠한테 대운이 뭔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내 웃음이야. 아이의 손이 아빠 손을 잡는다. 무철은 편의점 앞에서 앉아 출근길 학생들에게 생수를 건넸다. 학생은 물었다.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어릴 때 목마른 적 많아서. 학생은 수줍게 인사했다. 그 순간 무철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 맛에 사는 거지 뭐. 대식은 무철의 우편함에 국화꽃과 편지를 살며시 넣었다. 그 편지는 그날 저녁 무철의 손에 들렸다. 무철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 양반도 이제 좀 사람 냄새 나네. 그들의 하루는 누구에게나 평범했지만 서로에겐 진심의 증거였다. 작은 진심 하나로 사람은 다시 웃는다. 규태는 아들의 병실 창을 열었다. 가을 햇살 살며시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 붉게 물들었다. 아빠,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규태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을 내다보며 작게 중얼였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규태는 가슴이 먹먹했다. 무철은 상가 지하 창고를 정리했다. 쌓여있던 오래된 책상과 의자, 버릴 물건은 줄줄이 쌓였다. 그러다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갚을게요. 그는 조용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그 쪽지가 자꾸 생각났다. 대식은 작은 카페에 들어섰다. 텃밭에서 수확한 무를 납품하던 곳이었다. 사장은 말했다. 이 무 진짜 맛있어요. 어르신들 반응도 최고. 대식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그 말 뒤 눈이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마음속엔 같은 감정이 있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연결. 그게 그들이 믿는 유일한 끈이었다. 규태는 퇴원 수속을 마쳤다. 아이는 휠체어 대신 작은 지팡이를 짚었다. 천천히 병원 문을 나선다. 그의 손엔 장난감 자동차 하나. 아들이 수술 전까지 가장 아꼈던 것. 아이에게 그걸 건넸다. 이제 다시 달릴 수 있어. 그 말에 아이는 눈을 반짝였다. 무철은 상가 앞에 입간판을 세웠다. 우리 가게는 당분간 월세 없음.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이러다 사장님 망하는 거 아니야? 무철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망하든 살든 사람부터 살려야지. 그 말에 상가 사람들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대식은 노인정에서 음식 배달을 끝내고 나왔다. 가방엔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 몇 알. 그는 그걸 꺼내 아이에게 나눠준다. 아이의 손에 따뜻한 감자가 놓였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피었다. 이게 복권보다 훨씬 좋네.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밤이 되자 세 사람은 각자 집에 있었다. 휴대폰 화면 속 단체 채팅방. 무철 김치 다 익었다. 대식 내일 가져갈게. 규태 지팡이 놔두고도 걷더라.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름 없는 방식으로 매일을 쌓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고 조용히 깊어졌다. 규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엔 은행잎이 가득했다. 아이의 발걸음 서툴렀지만 당찼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규태는 대답했다. 넘어지면 아빠가 잡아줄게. 아이의 발이 조심스레 나아갔다.
그날 처음으로 두 걸음 규태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무철은 상가 입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줬다. 작은 통마다 국화잎 한 장씩 올려졌다. 꽃김치라니 이거 진짜 귀한 거네요. 사람들은 웃으며 받아갔다. 그날 상가 앞은 유난히 따뜻했다. 무철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 괜찮은 동네네. 대식은 어르신들과 국화차를 마셨다. 김치 담그던 날 찍은 사진을 돌려보며 웃었다. 우리 드라마 찍었네. 이거 내 손주한테 보여줘야지. 그 말에 대식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가 찍은 사진 속 얼굴들 다 삶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모두 웃고 있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별다른 약속도 없이 같은 자리에 모였다. 따로 앉았지만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한참 후 무철이 말했다. 걷는다는 게 참 힘들지. 대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만 멈추는 것보단 낫잖아. 규태는 아이의 지팡이를 내려놨다. 이젠 뛸 준비해야지. 세 사람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행잎이 그들 곁을 스쳤다. 규태는 집 앞 화단을 바라봤다. 아들이 심은 작은 국화 한 송이 햇살 아래 노랗게 피어 있었다. 얘도 이젠 제 몫사네. 그는 작게 중얼였다. 아내는 뒤에서 커피를 건넸다. 그들은 국화꽃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무철은 상가 입구에 나와 있었다. 주차장을 정리하던 노인과 인사를 나눴다. 요즘 사장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 말에 무철은 피식 웃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뀐다더라.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식은 텃밭 앞에 의자를 놨다. 그리고 그 위에 이름 없는 종이 상자. 그 안엔 감자와 상추 그리고 편지 한 장. 항상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는 편지를 펼쳐 들었다. 그 글씨 분명 손님 중 하나의 것. 대식은 고개를 들고 멀리를 봤다. 이런 게 대운이지 뭐. 세 사람 각자의 자리에 앉아 말없이 서로를 떠올렸다. 무철은 복권 한 장을 다시 꺼냈고 대식은 텃밭 김치를 더 담그기 시작했고 규태는 아들과 공원 산책을 나섰다. 하루는 평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이름 없는 선물은 그렇게 하루를 채웠다. 규태는 아들과 동네 마트를 찾았다. 아이는 자신의 발로 걷고 있었다. 짧은 걸음 천천히 나아갔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머, 이제 혼자 걷네요. 규태는 작게 웃었다. 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무철은 상가 회의에 참석했다. 임차인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달 월세 안 받겠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 대신 각자 여유 있을 때 옆 가게 김밥 한 줄 사주세요. 그 말에 모두 웃었다. 대식은 동네 아이들과 김장 체험을 했다. 아이들은 배추를 만지고 고춧가루를 흘리며 웃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어르신들이 지켜봤다.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대식은 땀을 닦았다. 김치는 사람을 가깝게 해주죠. 세 사람은 그날 밤 단체 채팅방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무철 내가 김밥 쌌다. 규태 우리 아들 걷는다. 대식 애들이 고춧가루로 전쟁했다. 말은 짧아도 그 안엔 마음이 가득했다. 마음은 고맙다는 말로 이어졌다. 고맙다는 말은 사람을 묶는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묶고 있었다. 규태는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다. 아들의 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었다. 그는 슬며시 긴장했다. 아이는 곧 교실로 들어갔고 그는 복도에서 조용히 아이를 바라봤다. 그날에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교복을 입을 준비를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 잘 왔다. 무철은 상가 1층에 새로 생긴 가게를 직접 방문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 그는 메뉴판을 보다 말했다. 전부 다 주세요. 그 말에 주인은 깜짝 놀랐다. 장사 잘 되면 월세는 천천히 줘요. 그는 김밥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대식은 동네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 마을 자랑 코너, 주민이 추천한 사람, 카메라 앞에 서자 긴장이 올라왔다. 기자는 물었다. 텃밭을 왜 시작하셨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작은 국화꽃이 놓인 식탁 위, 된장찌개와 김치, 묵은지전이 한가득.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밥 한 끼에 담긴 수많은 마음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규태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를 지켜봤다. 아이는 친구들과 공을 차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달리는 모습. 그 장면은 규태의 눈에 선명히 새겨졌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괜찮아졌구나. 무철은 동네 행사 무대에 섰다. 상가 공로상. 그 이름이 낯설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런 상을.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대식은 국화밭에 물을 주었다. 텃밭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국화를 따고 있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이 꽃 이름 뭐예요? 대식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동네 꽃이야. 세 사람은 행사 후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대식이 국화차를 꺼냈다. 무철이 귤을 깠다. 규태는 아이 사진을 꺼냈다. 우리 참 많이 달라졌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상처도 실패도 이젠 모두 봄처럼 덮여 있었다. 그 봄 위에 다시 웃는 얼굴이 피었다.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규태는 아들과 함께 우산을 썼다.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흐렸다. 아이는 비 오는 날이 좋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규태는 웃었다.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거든. 무철은 상가 계단을 오르던 중 의문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읽어주세요. 라스인 봉투. 안엔 정체불명의 계약서 복사본. 그 내용엔 과거 상가 매입 당시 의심스러운 조항이 적혀 있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뭔가 이상한데. 대식은 텃밭 뒤편 작은 땅을 발견했다. 한 노인이 그곳에 쪽지를 두고 갔다. 이 자리는 누군가의 기억이 담긴 땅입니다. 대식은 손으로 흙을 만졌다. 그 땅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또 모였다. 공원 벤치에 비가 적셨다. 무철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예전 얘기랑 달라. 대식은 쪽지를 보여줬다. 우리 동네 뭔가 숨겨져 있어.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운이 진짜 오려나 봐. 멀리서 낯선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흐릿한 불빛 아래 의문의 남자가 말했다. 이 동네는 그냥 둘 수 없어. 대우는 단지 복권에 있는 게 아니었다. 삶의 한가운데 조용히 쌓인 마음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노리는 누군가. 그들의 진짜 대우는 이제 시작이다.